자, 이 닮음이라는 거의 뜻도 알았고 닮은 비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. 그러면 뜻이 나오면 반드시 이 아이가 나와야죠. 누구요? 성질이요. 이 성질이라는 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이게 닮음일 때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일단 합동관계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성질을 얘기한다면 뭐예요? 대응변의 길이 똑같아요. 그죠? 대응각의 크기도 똑같아요. 그죠? 네. 그 하나 더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? 넓이요. 그쵸. 네. 아니 합동이니까 손뼉 딱 부딪히듯이 똑같은 도형이니까 모양 크기 똑같으니까요. 당연히 넓이도 똑같고요. 대응변끼리의 길이도 똑같고요. 대응각도 똑같겠죠. 그쵸? 근데 얘는 닮음이에요. 확대 또는 축소가 된 아이라고요. 그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. 일단 먼저 대응변 좀 볼게요. 대응변끼리는 어떨까요? 맞아. 일정한 비율이 생깁니다. 다시 말하면 이 대응변끼리의 비율이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어떤 대응변을 봤더니 1대2인 거야. 근데 다른 쪽 대응변을 봤더니 2대3이야. 이러면 닮음이에요? 아니에요. 모든 대응변들이 다 1대2로 존재해야 돼. 혹은 1대3. 혹은 뭐 3대2 막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죠. 다 일정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저 여기서 뭐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. 그러면 1대1이면 그건 합동이야? 닮으면 안 돼? 닮으면 돼요. 닮으면 돼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정한 비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몇 대 몇, 몇 대 몇, 몇 대 몇으로다가 대응변끼리의 비율이 똑같이 일정하게만 들어가면 돼요. 근데 그 대응변끼리의 비가 여기도 1대1, 여기도 1대1, 여기도 1대1인 거야. 그럼 그 닮음이라는 아이들 중에 특수하게 어떤 단어를 쓰는 거예요? 합동이라는 단어로 특수하게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. 네. 제가 이따가 좀 써드릴게요. 다음 이번엔 대응각이요. 선생님 1대2로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 각도요 1대2로 늘어나야 돼요. 그래요? 그럼 삼각형에서 각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1대2로 늘어나 버리면 그거 3개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안 나올 텐데요. 이상하죠? 맞습니다. 대응각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똑같으셔야 돼요. 대응변은 비율이 일정하게 가셔야 되고요. 대응각은 무조건 크기가 똑같아야죠. 그리고 사실은 넓이도 변화가 됩니다. 그쵸? 근데 그 넓이의 변화는 우리 저쪽 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. 그쪽 활용 파트, 닮음의 활용 파트에서 보실 거기 때문에 살짝쿵 여러분들이 거기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도록 할게요. 자,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평면도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도 닮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아이는 평면도형. 그럼 입체도형에서는 어떻게 될까? 대응되는 모서리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네요. 그렇죠? 얘네들이 어때요? 비율이 일정하죠. 네, 좋아요. 대응각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. 입체도형인데. 그렇죠?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? 대응되는 면이요. 이 면들이 전부 다 뭐예요? 닮은 관계여야 됩니다. 각이라고 얘기해 주긴 조금 그렇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면도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입체도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제가 이 아이들은 쓰나마나인데 우리가 어쨌든 개념 노트를 할 때에는 우리가 좀 알아두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평면도형만 닮음 도형이 있는 게 아니라 입체도형도 닮음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를 제가 좀 같이 적어드리고 싶었는걸요. 좋아요. 우리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이 기호 뭐였더라? 닮음이래요. 문제자가 아예 닮음 기호까지 줬어요. 이 기호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.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네요. 자, 갑니다. 일단 각 B가 30도래요.
각 B의 대응각이 누구신데요? 두 번째 아이죠? 그럼 두 번째 아이. 2요. 2요? 60도인데요? 여기 60도 나오셔야 돼요, 여러분들. 틀렸죠? 2번이요.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B는 이러면서 얘기가 나옵니다. 누구 따지시면 돼요? 대응변이요. 여기 BC의 길이가 나오셨네요. 자, BC. 얘의 대응변인 두 번째, 세 번째. EF 나오죠? 그럼 EF, 오! 여기도 나왔네. 그럼 몇 대 몇? 8대 6이요. 다시 말하면 닮은 B는 2로 각각 나눠주니까 4대 3인 거. 이건 맞는데요?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면서요. 정답 2번이네. 3번이요. D2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합니다. D2요. 아, 여기요. 네네. 자, 이 아이의 길이를 물어봤어요. 재밌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대응변끼리의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면서요. 어디든지 간에 대응변끼리의 비는 4대 3으로 존재해야 돼요. 그럼 D 물어봤죠. D가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셔요. 얘의 대응변은 A, B야. 얘거든요. 그럼 이 아이와 이 아이가 4대 3으로 존재해야 돼. 4대 3일 때 4가 4래요. 그럼 3일 때는 얼마? 3이죠 뭘. 2cm예요? 3cm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다음 각 A랑 각 E랑 똑같대요. 각 A라고 하는 아이가 첫 번째에 있는 아이예요.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아이랑 각이 똑같아야죠. 각 D랑 똑같아야 되는데요. 틀렸죠? 5번 갑니다. 선분 A씨요. 선분 A씨면 이만한 아이요.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은 거죠. 그럼 얘의 대응변은 DF거든요. AC 대 DF 몇 대 몇 나오셔야 돼요? 3대 4예요? 닮은 B가 4대 3이었는데 뒤바뀌었잖아요. 그쵸? 4대 3으로 나오셔야죠. 네. 바로 이제 이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. 사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좀 참고해서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맞아 1대1일 때 닮은 관계인데 이 닮은 관계에서요 닮은 B가 1대1인 거야. 네.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특별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?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죠. 이거 시험 문제로 정말 잘 나오거든요. 합동은 두 개가 닮음이 아니다. 이러면서 나와요. 닮음은 닮음이지. 근데 1대1 닮음이니까 합동이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.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.